네, 통합진보당 유선희 비대위원과 송주석 비대위원님 함께 오셨습니다. 권호창 우리사회연구소 이사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권호원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만남의 집에 장기수 선생님, 박희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윤인숙 진보연대 공동대표 오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당원들과 한국진보연대 회원들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네, 묵상 바로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신북풍 종북 색깔론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서해이기 조장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종북 공세, 북풍 공세,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대회사는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윤인숙 대표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청년연대 대표이자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평상시 공동대표로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아무도 안 오셔서 오늘 제가 연령을 확 낮춰서 젊은 공동대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NLL이라는 말이 신문과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NLL에 관심이 전혀 없던 국민들도 NLL이 뭔지 요즘 들어 많이 듣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새누리당이 NLL을 사수하자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회의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NLL은 사실 서해 지역에 예전에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 이후에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바다 위에 그은 선이죠. 그래서 NLL이 영토냐 아니냐를 가지고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NLL을 지키는 것이 지금 역사적 과업인 것처럼 NLL을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에도
NLL은 남북이 합의한 영토 경계선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한 바 있고 앞으로 남북이 이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라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기억 상실증에라도 걸린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NLL이 우리의 영토인 것처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독도를 일본에게 뺏기는 것처럼 영토 분쟁으로 애국자 마케팅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마케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NLL을 경계로 해서 얼마 전에 어선이 NLL을 넘어오면 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전투기까지 출격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NLL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고 남북이 이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서해 해상에서 남북의 어선들이 바다 위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어업을 하다 보면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북 간의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북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이걸 빌미로 영토를 침범했다라고 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게 반복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당시 14선언에서 서해협력 특별 지역? 특별지대, 네,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지대를 만들자. 그래서 더 이상 서해에서 이런 분란과 긴장을 없게 하자라고 합의한 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14선언을 지키면 사실 전혀 문제거리가 될 게 없는 사안이 바로 지금 NLL 문제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자기들의 이전 정권에서도 분명히 합의했던 이건 남북이 합의한 영토 분계선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갑자기 다 뒤집어 엎고 이 구호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헬기를 타고 연평도를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보셨죠? 게다가 전격적으로 헬기로 통닭 1000마리를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셨죠? 그래서 거기 가서 더 위험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남쪽의 어선들도 북쪽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통일이 될 때까지 NLL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그 자리에서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 발언 자체가 NLL에 대한 인식이 이명박 대통령이 NLL이 뭔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NLL에 대한 인식의 문제 또한 심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이 지금 NLL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면서 선거에서 북풍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현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대선에 명백히 개입했다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이명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편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NLL을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에서는 NLL을 지키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때늦은 북풍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전선에서 노크 기순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휴전선 주변이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서해 지역에서는 NLL을 중심으로 한 소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제 또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생각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단련이 돼서 선거 때만 되면 천안함 사건이든 NLL이든 귀순이든 탈북자 문제든 그 이전에 간첩단 사건이든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더 이상 선거 때 이용하기 위해서 북풍을 들고 나온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북풍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별로 확장력 있는 선거 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는 없을지라도 이 북풍 카드로 인해서 지금 남북관계는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황에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정말 이러다가 자칫 이게 어떤 국지전이 일어나고 이게 전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NLL 카드로 그리고 노크 기순을 비롯해서 휴전선 지역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강조하면서 북풍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불거진 전쟁을 막을 힘은 없는 그런 정권 아닙니까? 전쟁을 이용해서라도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선거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이 북풍 카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것에 휘둘리지 않고 영향력도 없으니까 영향도 없고 오히려 전쟁의 위험만 부추기는 이 북풍 카드를 당장 접고 집권 세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데 자중하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탈북 단체들이 삐라를 임진각에서 살포한다고 합니다. 삐라 살포 계획을 발표하자 북에서는 삐라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겠다고 선포했고 김광진 국방장관은 남쪽의 김광진 국방장관은 공격이 나오면 도발하면 즉시 대응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정말 긴장된 남북의 선전포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에서는 탈북단체들의 삐라 살포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수준의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탈북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리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이 전쟁 위기에 우리 국민들을 이 공포에 국민들을 내몰지 말고 책임질 수 없는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호전적인 행동들을 당장 중단하고 다음 주에 있을 삐라 살포와 그리고 25일에 예정되어 있는 호국훈련 말이 호국훈련인지 저는 전쟁을 부를 수도 있는 호전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언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삐라 살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북에서는, 이렇게 살포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좀 해놓은 상태고, 지금, 파주, 문산 이쪽은 굉장히 긴장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이제 대피령이 내리기도 하고, 우리 가까이에, 전쟁 위기가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위기가 가장 빈번하게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해죠, 서해. 네, 서해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에도 몇 번의 심각한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002년에 있었던 서해교전과 그리고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 포격 사건, 이런 게 최근에 2009년, 2010년에만 2번 있었고요. 2002년 그리고 그 이전에 99년 이렇게 계속해서 군사적 충돌이 서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의 이런 위기가 무엇을 불러일으킬지 우리 민권연대 윤기진 의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평도를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전쟁 위기를 이제 반대하면서 저희도 지금 광화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상 연평도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나 그 연평도에서 군 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지금 느낄 위기감이나 긴장감은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방금 사회자분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을 때면 사실 북풍이라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수 세력에게. 그 시작점이, 그 정점이 항상 서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 찾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목숨 걸고 영토선 지켜라. 이 군인들 아리까리 할 거 아닙니까? 영토선을 지키려는데 영토선이 있으면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영토선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긴장 분쟁 지역이 서해 지역입니다. 남북이 영토선을 확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가 내 땅이다. 여기가 내 땅이다. NLL 북방 한계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NLL은 북방 한계선입니다. 북방 한계선. 이남의 어선들은, 이남의 함정들은 이 선 넘어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 선입니다. 북에서 어디 이상 내려오지 마라. 이런 선 없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90년대 국방장관들이,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선이 없는 걸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북이 뭔가 평화지대를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고집하는가? 근데 왜 보수 세력이 지금 NLL을 고집하는가? NLL을
논쟁화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거는 연평도 주민들을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민들 뭐 이북 험담을 한참 하다가 우리 주민들 좀 꽃게잡이나 어로 활동에 도움이 되게 더 위로 갈 수 있게 허가해줘라. 더 위로 갈 수 있게. 김관진 국방장관은 즉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연평도 주민들을 전쟁 위기로 총알바지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뻔하게 지금 중국 어선이 들어와도 북한 어선이 들어와도 거기에 총질을 하고 미사일이 달린 전투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 우리 연평도 주민들 가서 고기 잡으세요. 가서 고기 잡으세요. 이게 뭡니까? 가서 고기 잡으세요. 여기서 불지를 반드시 해보겠다. 어떻게든 여기서 충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질 정권입니다. 우리 월요일날 대북 비라 살포한다고 합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이거를 왜 안 말립니까? 민간단체라서 말리지 않겠다. 말릴 수 없다. 말이 됩니까? 미사일을 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비라 살포가 국가적 자존심이, 국가적 운명이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그거 하나 자제시키지 못합니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을 쏜다는데 말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 단체들 비라 살포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북에서 미사일 쏜다고 합니다. 왜 여기다가도 민간단체들 밀어넣고 있습니까? 왜 민간단체를 총알바지로 써먹고 있습니까? 이 정권 저질 정권입니다. 이 정권 전쟁 정권입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사람들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명박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50년 한국 전쟁이 아닙니다. 총 쏘고 밀고 갔다가 총 쏘고 내려왔다가 주고받고 2년 3년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있습니다.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 이 미국이 벌이는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핵전쟁입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버튼 하나에 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무모하게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해에서 시작된 총알 한 방이 이 한반도 전체를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권 우리 국민을 목숨으로 전쟁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북풍 얘기 많이 합니다. 대선용 북풍이다. 흔하지 않았냐? 일상적이지 않았냐? 보수 세력에게 북풍 조작은 우리 97년도에 안기부가 뭘 했습니까? 북한 사람들 만나서 돈 줄 테니까 판문점에서 총 좀 쏴달라. 그럼 우리 대선 이길 수 있다. 이래갖고 다 감옥 갔습니다. 안기부 사람들. 이게 습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틀립니다. 지금 상황이. 이전과 틀립니다. 사소한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이 땅에 지금 없습니다. 6.15 선언, 14선언, 우리 민족이 가졌던 그 희망이 지금 한반도에 살아있습니까? 그 명맥이 살아있습니까? 작은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민족의 화해 단합 분위기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정말 위기입니다. 이명박은 북풍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 판이 북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무슨 대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풍이 이명박 정부 사실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이 정권을 지키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삼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아도 전두환, 노태우는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보수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 해도 이명박 대통령 목숨이라도 감옥행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목표가 확실한 듯합니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군들, 통일운동 세력은 적이다. 이게 뭘 뜻합니까?
민간인은 적이다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유신 시대로 제도 자체를 시대 자체를 되돌려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 세력, 진보 세력 말살시키자. 남북 관계에서 6.15 14는커녕 화해, 단합, 대화 이런 얘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자. 80년대로 70년대로 완전히 바꿔내자.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이명박 대통령 연평도 갈 때 사실 놀랐습니다. 이미 올 3월부터 올 4월부터 북한에서 이명박 대통령 가만두지 않겠다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km 떨어져 있는 연평도에 헬기 한 대 타고 갔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돌았는가? 이명박이 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성을 잃는다면 그 부추김은 누가 만들어냈겠는가? 투더코어 이명박 아닙니까? 친미, 친일, 뼛속에 박힌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겁도 없이 그 무모한 연평도행을, 이 무모한 북풍 공작을 자행하는 원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믿어라. 우리를 믿어라. 얼마든지 지켜주겠다. 당신이 뭘 하든, 당신이 무슨 바람을 일으키든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년 만에 철수했던 미국의 화학부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38선을 진주할 수 있는 미국의 탱크들이 수백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탱크를 쏠 수 있는 헬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항공모함이 지난달부터 서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핵 항공모함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의 시작을 누가 합니까?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여기 계신 통일운동 단체들이 합니까? 지금 이 거리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합니다. 아닙니다. 이명박이 합니다. 버튼 하나로 민족을 사제 몰아넣는 전쟁 버튼을 자기 혼자 판단해서 시작합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긴장하고 반전평화, 긴장하고 반이명박, 긴장하고 반미투쟁을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긴장하고 투쟁합시다. 네. 힘찬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해서 제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앞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은 힘찬 구호도 함께 외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부풍 종북 색깔론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전쟁 위기 조성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지금 대선 전국입니다. 여러 가지 발언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요. 제가 살짝 피해서 요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명박과 한패거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걸릴까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옆에 보시면은 저기 동아일보 간판 보이시죠? 저 밑에 이제 한 줄 뉴스가 쭉 지나가는데 우리 이 앞에서 이제 발언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생중계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저 보이시죠? 대북전단 살포시 임진각 타격할 것. 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NLL 그 선을 지켜야 된다. 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더라 논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사를 읽는 겁니다. 박근혜 후보는 NLL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기 나오죠. 진실이 무엇인가 밝혀야 한다. 네, 진실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네, NLL이라는 것은 남북 간에 합의된 선이 아니라는 거죠.
예,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거잖아요. 예, NLL은 국토 를 이렇게 규정짓는 그런 선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 박근혜 후보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너무 가면은 위험하니까 문희 공연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공연입니다. 꿈꾸는 여행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꿈꾸는 여행입니다. 차렷, 절. 물러서지 않으리 물러설 곳 없으리 여기 쓰러져 제가 되어도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가 이룰 것은 비참한 어제의 날들뿐 오늘을 살아 승리하리라 내일은 웃으리라 동지여 나의 몸이 쓰러져도 멈추지 말아라 나의 피 끓는 나의 영혼이 인생을 멈추지 않으리 우리가 이룰 것은 비참한 어제의 날들을 뿐 오늘을 싸워 승리하리라 내일은 웃으리라 동지여 나의 몸이 쓰러져도 멈추지 말아라 나의 피 끓는 나의 영혼이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나의 피 끓는 나의 영혼이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예, 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명박 정부는 정북머리 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조선일보 서정주 확정일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러운 앞잡이 때 손가락을 잘라내며 전망하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전두환과 국정원이들 506호가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지금과 진리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자 후원 묻지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만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유월함 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우리 크게 한번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지금같이 위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 묻지 지랄연명 국민들 피눈물만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힘찬 노래 공연 해주신 꿈꾸는 여행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런 노래 부르면 무슨 소리 듣죠? 보수들한테? 네, 종북 뭐 이런 소리 듣죠. 요새 뭐 평화 얘기하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종북 소리 듣습니다. 자, 통일 얘기해도 종북 소리 듣고, 종북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서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북, 드디어 이제 국방부에서도 종북을 우리 국군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리면서 종북몰이를 전방위적으로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평화를 얘기하지도 못하고 통일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아까 어떤 지나가시는 분이 윤기진 의장님 발언하시는데 우리 평화를 지키자고 연평도 주민들 총알바지로 내몰지 말라고 이렇게 발언하시는데 박수치면서 이렇게 최고 하면서 지나갔어요. 이분 종북입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 다 종북행위입니다. 이런 분들 다 우리 국군의 적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을 왜 이렇게 다 종북으로 만들고 색깔칠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우리 정종성 새바람 대표님 모시고 힘찬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종북 세력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 서울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대표, 행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모임 새바람 대표 정종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발언을 급하게 제안을 받았는데 또 내용이 약간 다르네요. 네,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종북 이야기가 난리입니다, 난리. 이 총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종북 난리를 치더니 이제 급기야 군에서 종북 세력이 국군의 주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장병들을 교육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사회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북의 기준 별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종북 세력이 됩니다. 자, 국군의 주적, 종북 세력, 그 다음 뭡니까? 국군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국민들한테 총을 겨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적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만들고 있는가? 바로 국방장관 김관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관진이 얼마 전에 또 큰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월요일 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임진각과 그 일대에 조준 타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주민들은,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남쪽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이야기를, 경고를 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관진 뭐라 그랬습니까? 원점까지 추적해서 타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조준 타격하면 우리도 타격하겠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군을 이끌고 있는 국방장관이란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전쟁 노름을 벌이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지금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목숨으로 NLL을 지키라고 연평도에 있는 군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있는 관료들의 한마음이 바로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국민들이 평화의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이명박을 제어하고 전쟁을 막는 힘,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하여 저는 우리 국민들이 평화의 촛불을 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야기됐던 국방부의 종북 논란, 종북 규정, 결국은 전쟁 전에 사전 예비 검송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다 미리 적으로 규정해 놓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저희 앞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까지 삐라 종이 쪼가리 하나,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전쟁을 벌이려는 저 청와대에 있는 이명박과 국방장관, 호전적인 관료들 다 내려오라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4,500만 국민들의 목숨이 그깟 종이 쪼가리보다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평화의 촛불을, 전쟁 반대의 촛불을 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종북 얘기가 사실 보수 언론이나 보수 세력들이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렇죠? 종북 노름을 하면서 예, 통합진보당이라든가 진보 진영들이 많이 힘들기도 했고 국민들에게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종북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아까 이제 장난삼아 얘기했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쨌든 정권에 반대만 했다 하면 다 종북으로 치부해버리고 어떤 평화나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그 종북의
뭐 종북 세력 중에 정당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라고. 네, 통합진보당이 종북 정당이라고 많이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 통합진보당이 어제 그 대통령 후보를 드디어 선출했습니다. 그 이정희 후보가 통합진보당의 대선 후보로 어제 선출됐고요. 이정희 후보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시려고 했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겨 참석 못했으나 마음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풍 공세 맞고 평화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이정희. 네. 그러니까 북풍 공세를 막고 평화를 지키겠다. 이거는 종북이 아니죠. 평화 세력인 겁니다. 통합진보당은 종북 정당이 아니라 평화 정당입니다. 통일 정당이고 네, 평화 정당이죠. 자,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알아두실 걸로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할 얘기가 있답니다. 한반도 평화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나서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대련 윤태원 교육위원장님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대학교육위원장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윤태은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거리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네가 6.25를 알아? 이 말입니다. 네, 저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6.15 선언이 있었던 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배웠고 14선언이 있었던 해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된 민족과 결의를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들어오고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상식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 거리에서 이제는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대학생들은 뺨을 맞고 빨갱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전쟁을 이야기하면 애국이고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면 빨갱인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북단체들은 계속해서 삐라를 살포하고 있고 현 정부는 군사 전문가가 걱정하고 있는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을 시키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올해만 들어서 벌써 4차례 연평도를 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권장하고 평화는 막아버리는 이 정권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쟁 위기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조될 예정입니다. 얼마 뒤에 10월 24일에 한미 군사 연례 안보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말이 많이 익숙치가 않네요. 제가 평화 세대라서 이 전쟁 용어가 많이 익숙치가 않은데요. 한미 연례 그 군사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서 대응 훈련에 대한 이야기와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전쟁을 대비해서 나온 계획에 대해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무엇이 논의되는지, 실제로 군사적 충돌 위기에 대해서 동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히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의가 있은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호국훈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그냥 호국훈련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전면전을 대비한 전쟁훈련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린 아이들의 소꿉장난입니까?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 것처럼 전쟁도 그냥 전쟁 놀이를 하는 것도 저는 권장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전쟁이 그렇게 아이들 놀잇감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 모두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총알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겨우 23살입니다. 23년 겨우 살았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총알바지 된다고 한다면은 전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막으면서 명예롭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삽니다. 전쟁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오빠이고 동생이고 또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이런 우리 친구들이 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된다는 거 어떤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 권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보입니다. 저희 선배 언니들도 어느새 결혼을 하셔서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땅과 꽃과 나무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총과 아주 무너져버린 땅덩어리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앞으로 웃으면서 클 수 있는 안전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물려줘야 되는 것이 어른된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전쟁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평화와 통일입니다. 전쟁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바로 이 나라의 멸망을 원하는 그런 나쁜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북 세력이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진정으로 이 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흡이 굉장히 기시네요. 한 보통 사람 한 세 번, 네 번 호흡할 거를 한 번에, 예, 역시 평화 세대다운, 예, 저도 평화 세대입니다. 저도 오늘 그 두 아이를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왔는데요, 데리고 이 두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이 전쟁이 없는 그런 어떤 항구적인 평화가 있는 그런 땅이기를 저도 이제 같이 바라고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송주석 비대위원님 모시고 호소문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평화통일의 한길에 평생을 바쳐오신 원로 선배 동지들, 그리고 평화를 정말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모이시는 젊은 벗들, 또 토근글을 서두르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대 있는 나라, 평등한 사회, 그리고 하나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통합진보당 자주통일위원장 송주석입니다. 지금부터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호소문은 앞축에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소문. 신북풍 색깔론, 전쟁 위기를 막아내고 평화를 수호하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는 모든 국민의 열망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노크 기순, NLL 논란, 대북 전단 살포 등 위태로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권 여당은 NLL 문제를 쟁점화하며 구시대적 신북풍 색깔론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이미 남북이 새로 합의해 가기로 합의한 바 있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안을 마련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까지 직접 방문해 NLL을 목숨 걸고 지키라며 신안보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비단 서해뿐 아니라 임진각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무력 충돌 위기가 매우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다. 북한 서부전선사령부는 공개 통구장을 통해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며 임진각 주변 남한 준비들은 대피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반북단체는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은 신북풍 색깔론 한반도 위기 조성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모든 정치 세력은 당면한 한반도 위기 국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단체들이 힘을 모아 범국민적 여론을 만들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촛불이 모일 때 한국 사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전쟁 반대, 평화 수호의 촛불을 들고 모두가 거리로 나서자. 2012년 10월 20일 통합진보당
한국진보연대. 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신부풍 종북 색깔론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전쟁 위기 조성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서해 위기 조장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종북 공세 NLL 북풍 공세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모시고 신나는 율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입니다. 너무 젊어 보여셔가지고. 네, 청년입니다. 우린 반박살 한반도 전쟁 위기 부추기는 이들 서해상에 뜬 어선을 대고 총질하는 이들 종북 딱지 마녀 사냥 목숨 거는 이들 그런 안보 불능 이들 우린 반박해 북풍에 목마른 그런 세력 모두 반박해 평화 통일 만든 회방꾼들 전부 반박해 민주주의 파괴자 독재 세력 반박해 우린 반박해 전쟁 위기 조장하는 놈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임기 내내 뚜껑 열렸어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반박하러 가볼게 우린 반박살 우린 반박살 우린 반박살 에이 전쟁 반대 우린 반박살 에이 평화 통일 정신 좀 차려줄래 뼛속 침 미친 일 이때다 싶으면 빨갱이 드립치는 보수 재벌들이 웬만한 국민보다 좋은 보수 그런 정신 없는 보수 우린 발끈해 지나간 5년 동안 민생 파탄했던 너 때가 되면 한보 들먹거리고 했던 너 국민들의 분노가 불안했던 너 우린 발끈해 역설 잡아 노동자 잡아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민생 민주 관심 없잖아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못 살겠다 갈아엎자 바꾸자 우린 반박살 우린 반박살 우린 반박살 에이 민생 민주 우린 반박살 에이 평화 통일 한반도 전쟁의 유발자 베이베 베이베 지금 대선 시즌이야 북풍은 더 이상 안 통해 베이베 베이베 뼛속 침 미치는 봐 You know what I'm saying 우린 반박살 에이 전쟁 반대 우린 반박살 에이 평화 통일 우린 반박살